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걸즈 데몬헌터즈 넷플릭스 영화에서 역대 최고의 시청수의 속편도 협상 중이란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30년, 1980년대 버블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일본의 정부가 민주주의보단 자민당이 거의 60년을 장악하며 일당 독재처럼 유사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 일본의 방송과 언론을 거의 장악하며 언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거의 30년 동안 소위 일본 국뽕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제작해서 그것도 조작으로 일본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칭송하고 있다는 방송 프로그램은 일본 국민들을 30년 동안 갈라파고스 정신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한류가 거의 20년 이상 지속되었어도 전 세계 한류가 유행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돈을 써서 조작하고 심지어 일본 언론까지 돈을 써서 가짜 기사를 쓰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난 로비로 빌보드나 넷플릭스 순위를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일본 내도익들에게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번에 K-POP 데몬헌터스 또한 일본 소니의 자회사 소니픽처스가 제작했지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제목에 K-POP이 붙어있는 것을 집착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영화가 인기가 높아질수록 일본 내도익들의 열폭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송 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K-POP 걸즈 데몬헌터즈의 시청수가 누계 2억 3,600만 뷰를 기록, 2021년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넷플릭스 영화로서 역대 최고의 시청수가 됐습니다. 8월 27일 넷플릭스가 발표했습니다. 본작은 K-POP계의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의 3명이 데몬헌터즈로서 활약하는 이야기,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용으로 제작해 6월 20일에 배포가 개시되었습니다. 글로벌 주간 톱10에서는 10주 연속으로 톱10, 이번 시청 횟수가 레드 노티스의 2억 3천만 뷰를 제치고 역대 톱이 됐습니다. 또 할리우드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소니와 넷플릭스에서 속편에 관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 소다팜, 뉴 아이돌 등 극중 노래도 인기를 모으고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에 의해 전미 차트에서 4곡이 동시에 톱10에 들어간 첫 작품으로, 악곡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0억 회 이상의 스트리밍 재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미,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각지의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볼 수 있는 싱어롱을 한정 상영했습니다. 전미 박스오피스 주말 흥행에서는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감독을 맡은 것은 매기강과 위시드래곤의 크리스 아페렌스, 목소리 캐스트에는 아덴조, 메이홍, 류지영, 김윤진, 안효섭, 이병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극중 노래를 가사로 즐길 수 있는 특별편도 전달 중입니다. 다음은 K-POP 데몬헌터스 역대 1위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이것은 넷플릭스가 추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화제가 된다고는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재미있지 않았다라고 할까 도중에 질려버렸습니다. 지금 K-POP 아이돌은 포화 상태로 그래서 1위 이하의 그룹은 접객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인류 아이돌이나 이런 컨텐츠는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아이돌이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은 이미 세계에서 팔기 위해서는 아티스트계나 밴드계가 좋다. 로튼토마토 거의 만점으로 절찬되고 있네요. 일본에서도 극장 공개하면 귀멸의 칼날과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로 전달되어 있어 일본인의 리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각본이 약해서 감점이 붙어 있습니다. 매기강의 부모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기 때문에 한국색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을 것입니다. 일본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지금의 세상은 인터넷으로 심리전을 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영향이 없으면 한국의 거의 모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게 된다. 감독은 캐나다인이고 한국인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콘텐츠, 매력있는 콘텐츠로 주목받는 한국이 솔직히 부럽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일본의 갈라파고스는 여전히 이 영화를 계속 비판하고 있고 진실을 인정할 수 없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싱오롱 상영 부탁합니다. 돈벌이를 생각한다면 아직 영상화되지 않은 일본의 인기 만화 소재 등도 괜찮을지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시청 횟수는 믿지 않기로 했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랭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곡이 이 순위가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요. 필사적으로 한국의 컨텐츠 취급하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넷플릭스와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의 공동 제작, 소재가 K-팝 아이돌일 뿐 한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의사가 만드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거. 이런 숫자에는 조작이라고 의심하고 보는 것이 좋다. 레코드, CD의 실판 매수에 의한 랭킹이나 영화의 동원수, 매상 금액에 의한 랭킹 외에는 신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니가 만든다면 J-팝을 하면 좋을 텐데 원래 J-팝을 본떠서 K-팝을 만들었다고. 소니는 컨텐츠력이 있네. 아직도 이런 조작을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을 뿐이야. 악마가 팔리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조회수를 벌기 위한 공작인가요? 일본 만화는 다른 타입의 도안으로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는 깜짝 놀랐다. 한번 보고 싶다. 이런 히트작을 알면 일본의 애니메이션계 괜찮을까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적당히 인기 있는 것 같지만 본 적이 없지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소니 피처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음악도 소니 뮤직이 전달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제작이 애니플렉스가 아니니까.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예고편밖에 본 적이 없지만 캐릭터 조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볼 것 같지 않아. 유행하는 곡도 키가 너무 높아서 귀가 아파. 심술궂은 얼굴이 낯설어 보입니다. 제작은 미국이고 애니메이션은 소니 픽처야.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에서 만든 거. 감독으로 한국인이 있다. 다만 노래 관계는 한국인 가수가 부르고 있고 골든 등은 확실히 상태가 좋은 곡으로 들으면 손해는 없다. 해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작품도 물론 보는데 프랑스나 예술성이 있는 애니메이션 등도 폭넓게 흥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정답이 아니라 영화나 똑같은 장르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왜 그렇지? 왜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것만 유행이 되는 것일까? 이 기사나 한국 작품 비판이 댓글에 나오는데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일본 작품이 기록을 내면 찬사의 댓글 투성이인데 다른 나라 작품의 성적에는 의문시하는 듯한 코멘트가 슬프다. 전 세계에서 데이트라면 충분히 벌고 있을 것이고 일본에 다가오지 않아도 좋아요. K-팝 팬 상대로만 장사하면 몰라도 관심 없는 사람을 위한 주제 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마블 같은 느낌이었다. 별로 한국의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일까? 이것은 미국제 영화이지만 글쎄 K-팝과 같은 처음부터 글로벌 전개를 노려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멋지다. 아무리 부추겨도 이 제목은 일본인은 보지 않을 것이다. 왜 넷플릭스가 만든 K-팝 아이돌 그룹 주인공 애니메이션이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기까지 싫어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단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설정으로서 평상시는 K-팝의 아이돌 그룹 주인공의 미국의 아이용 애니메이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과하게 극찬하는 것도 별로다.
미국에서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는 내가 주제가를 듣고 함께 노래할 수 있을 정도, 그만큼 거리에서 흐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K-POP 걸스의 한국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각본되어 소니 픽처스가 애니메이션화했습니다. 단 소니는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팔았던 것 같고 그 매각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한국은 노터치입니다. 이 그림 디자인 무서운 것밖에 생각되지 않는 나. 다음은 캐데몬 짝퉁 일본판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왠지 중국 애니 같지 않아? 또 중국 애니 폭망하면서 매번 끈질기네. 여기에 중국적인 요소가 있나? 애니플렉스가 투비히어로 X와 같은 중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랑 같이 오리지널 애니를 만들 경우 방영 2년 전부터 홍보할 테니 중국 애니는 아닐 거야. K-POP 데모넌터스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이건 올데이 프로젝트랑 비슷한데 남녀가 한 그룹에 있는 애니메이션 버전이네. 그리고 K-POP 데모넌터스도 있으니 한번 봐볼까? K-POP 데모넌터스 아니야? 파라라이나 히프마이 같은 계열 아닐까? K-POP 데모넌터스? J-POP 데몬헌터스라.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3년 전부터 기획이 시작되니까 관계없잖아. 보통 오리지널 애니든 원작이 있는 애니는 기획이나 방송국과 회의하고 프로듀서가 프리랜서 애니메이터를 모으는데 3년은 걸리거든. 님 말대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다 완성됐는데 정해진 건 며칠 전에 발표한 성우밖에 없네. 성우진이 너무 호화로워서 대박. 소니가 관련되어 있으니 성우뿐만 아니라 음악도 인기 아티스트가 만들었을까. 다음 소식 기대된다. 금요일 24시 반인가 일요일 아침인가 둘 중 하나 플러스 울트라나 비비어도 괜찮은데. 아이폴이나 전대히어로 뒤에 하는 건가? 후지TV 일요일 아침 애니메이션인가? 이거 노래 부분은 소니뮤직 계열 아티스트들이 부르는 거겠지. 너무 호화롭잖아. 10월 공개. 이 애니는 원펀맨 시즌3와는 상대가 안 될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원피스를 원래 시간대로 돌려놨으면 좋겠다. 음악가 히어로 히로인이라면 몇 가지 전례가 있긴 하지. 보여주는 방식에 달렸겠지만 좀 궁금하네. 이것도 잘 모르겠네. 캐디언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직후에 뭐 하는 거야? 편승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중국 애니야? 정말 창피하네. 우연이겠지. 애니 계획은 최소 3년 전부터 시작돼. 3년 전부터 캐디언에 맞출 수는 없잖아. 무슨 소리지? 넌 이게 캐디언보다 먼저였어도 똑같이 말할 거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는 게 보통 아니야. 10월부터라 아직 완성도 안 됐잖아. 방송국과 회의는 1년 전부터 성우 배역이랑 같이 시작해. 이미 8월이니까 촬영 단계도 끝났고 거의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해도 이럴 때 연기하는 게 보통이잖아. 애초에 예상도 못했고 넷플릭스의 모든 권리를 다 팔아놓고 게다가 비슷한 설정으로 지금 완전 편승할 생각 가득하잖아. 꼴 사납네. 후지TV니까. 갑자기 랩 배틀, 이게 저런 옷을 입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보가 좀 더 있으니까. 핸드니 앤썸이나 잼낙 같은 계열이 아닐까? 그런 계열이라니. 일본 작품이랑 비슷하면 좋다는 거야. 그것도 문제잖아. 회사도 다르고.
K-팝 데모넌터스 따라해놓고선 안 따라했다고? 우리가 먼저 계획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캐디언은 님들보다 7년 걸려서 만든 거니까 인기 없을 거임. 그렇게나 아세요. 작년 화제가 된 디즈니 플러스 전달의 드라마 쇼군이 일본을 소재로 했지만 일본발이 아닌 미국산이었던 것처럼 이 영화는 한국 K-팝 소재로 하고 일본 산하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기획 제작, 전달이 넷플릭스로 한국의 예능사무소나 제작회사의 출자는 없이 미국발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또 빌보드와 영국의 차트 1위가 된 작중곡을 포함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의 리퍼블릭 레코드가 원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나 작중곡이 아무리 데이트해도 한국 기업에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6월 20일에 배포 개시였으므로 소니그룹과 넷플릭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7월에서 9월 분기 결산에 각각 반영됩니다.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탑 50에서도 1위로 20위 내에 수곡들이 랭크인하고 있다. 어느 층이 영화를 보고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유행할 것 같은 곡조이다. 평소에는 서양팝을 듣고 있는 나도 보통으로 들을 수 있다. 재생수를 조작하는 기관을 갖고 나라가 개입해 대인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뭐 없는 인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렇게 된 걸까? 즐길 수 있다면 좋지만 앞에서 설명한 방식 때문에 혐오감이 들어버린다. 빌보드 영국에서 1위입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유행에 둔감한 것일까요? 아주 옛날 미국 한나바바라 카툰 슈퍼3와 설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나이 많은 아저씨라서 그런가 봐요. K-팝은 좋아하지 않지만 AKB 계열과 차별화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K-팝은 제작되는 자연스러운 엔터테인먼트지만 AKB 관련해서는 관객이 지갑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성을 지우고 디즈니풍으로 만든 것이 좋았겠죠. 귀멸의 칼날, 슈퍼맨과 달리 민족성, 국가관을 없앤 개성 없는 전략은 빠져들게 하는 것이 강합니다. 한국색을 전면에 내고 민족성이 강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데이트한 유인이군요. 한국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대잖아. 안 봤으면서 댓글 달면서 너무 아는 척하네. 민족성이 제일 강한 작품이야. 재밌었습니다. 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극중 노래는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극중 노래 골드는 아이브의 IM 곡과 매우 비슷하다. 이 영화의 이익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기업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 기사를 쓴 데일리 스포츠 씨는 기쁜가 보네요. 이 영화가 쓰레기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코멘트는 섬나라의 본성이라는 녀석입니까? 일본어 더빙되어 있는 뮤직비디오를 보았지만 특히 아무 감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껴지지? 한국발이라고? 만든 건 소니고 감독도 캐나다 국적이었나? 하지만 K-팝 매출 1위인 일본에서는 영상도 음악도 전혀 유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영국에서 톱인 것은 왜일까? 거기에 한국이 돈을 투입한 것일까? 전혀 믿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느 때처럼 숫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꼼수로 이 영화를 한국과 관련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소니 픽처스와 미국의 합작이니까 일본이랑 미국이야. 한국의 정보는 필요 없다. K-팝 아이돌 캐릭터로 극중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한국계 가수이지만 언제나 한국 자체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동원돼 재생수를 올려라는 망상은 빗나간다. 혐오한 아저씨들은 뭐든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극중 노래 좋은 곡이야.
이 곡이 좋아 아이들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가창력이 굉장합니다. 이상하게 잘 만들어진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포트나이트에 나올 것 같은 이런 그림을 미국에서는 좋을까? 다만 평소에 K-팝이 주간 1위를 차지하는 CD 매출이나 DL 매출에서의 승리도 아닌 것 같으니 이런 결과를 남긴 후에 1위라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지금 일제히 K-팝 아티스트가 이 커버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곡이죠. 칭찬할 만한 건 이걸 작사 작곡한 전 SM 연습생이었던 이제네요. 대단한 캐거, 지금의 빌보드는 무슨 데이터를 랭킹화하고 있는 것일까? 공식적인 매체라면 재생수를 가짜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F5를 눌러 재생수를 늘리는 스타일 때처럼. 소니가 제작한 미국 영화인데 왜 한국 아이돌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후리후리 의상으로 나 기호를 연발하는 일본의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을 깨달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반적인 마치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 글쓰기네요. 애초에 한국 제작사에게는 버거운 기획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온 것은 아닐까. K-팝도 시작은 J-팝을 차용했던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몸을 꾸미고 있으면 결국은 몸에 붙지 않는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유행하는 지도상의 히트맵 사이트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포켓몬, 원피스, 닌텐도 게임 캐릭터는 볼 수 있으니까 일본은 이런 IP는 소중히 키웠으면 좋겠어. 톱클래스인 일본에 좀 더 평가가 없을 때부터 한국적이 위라든가 레벨차라고 할 정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는다든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은 자만심이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받을 수익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이나 특허 상표 등을 무시하고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수지는 상당히 플러스라고 생각해. 역시 한국 IP 컨텐츠는 하나도 없네. 한국에서 일본 IP를 사용하면 대일 경상수지가 점점 대적자가 돼. K-팝 매출의 대부분은 일본이 기여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미미한 금액으로 전 세계에 지지를 받는 컨텐츠가 되지 않으면 K-팝이 톱 50에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솔직히 K-팝보다 포켓몬이 훨씬 인지도 높고 인기가 많으니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진격의 거인, 도쿄구루, 포켓몬과 일본을 서브콜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고질라도 있고 일본 콘텐츠는 바케몬이야. 서브컬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도니까 한국이 약하다기보다는 미일이 너무 강해. 요즘 K-팝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도 빠져 있지만 확실히 IP라고 하면 한국 인기 캐릭터는 전혀 떠오르지 않아. 한국산 새로 읽기 만화 같은 것도 꽤 좋아하는데 캐릭터로 인기를 끌만한 느낌이 아니니까 말이야. 매력적인 각본이나 연출을 만드는 건 잘하겠지만 개성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힘이 없을지도 몰라요. 애초에 캐릭터라든가 브랜드가 침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십 년 단위로 사물을 보고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우선은 각국에 전파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수십 년 전 가전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이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 중요시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이러한 현장에서는 만들어낸 IP를 사랑을 가지고 소중히 키우고 있었다. 일본, 미국처럼 수십 년이나 IP를 계속 활용하는 노하우는 쉽게 얻을 수 없어요. 이곳에 관해서는 예상되는 거야. TV나 반도체 같은 공산품, 조선화학에서는 모방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IP 창출은 그 나라의 문화나 국민성 같은 곳이 중요해진다. 상대를 꺾고 랭킹에 서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동안은 IP는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닙니다. 이런 보고서가 일본에도 있겠지만 공표되고 있나? 일본이라는 지표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일본도 지지 않고 공업과 문화의 양륜으로 저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느새 주변이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인 나라에서 누가 IP가 될 만한 캐릭터를 생각해 그런 거 하는 시점에서 패자로 낙인 찍히잖아요. 일본에서는 만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 패자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풍조가 바뀌지 않으면 IP 같은 건 안 나와. 굉장히 악의적인 글쓰기죠. 마치 K-팝 걸스의 인기에 따른 수익을 미국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것 같은 글쓰기. 단순히 한국 컨텐츠보다 미국, 일본의 것이 더 인기 있고 실적이 있을 뿐. K-팝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그룹이 뮤직씬에서 활약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수익 극대화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다. 그 정도도 모르는 거야. 불꽃놀이로는 장기간에 걸쳐 벌 수 없습니다. 국가 브랜드 전략 때문에 한국 국민의 혈세 8천억 엔을 쓰니까 한국에 이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하죠. 8천억 엔을 쓰고 있지만 세계에서 K-팝이 선풍적인 지배라고 하니까 한국 국민만 믿고 있지 않을까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다 합쳐도 연간 해외 매출은 3천억 엔도 안 되니까 일본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해외 수출만 연간 1조 8천억 엔이니까요. 포켓몬만으로 한국 문화 모든 매출을 넘고 있어 체급이 달라요. K-팝 걸스 데몬헌터스의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돌아간다. 또 팬들이 왔다 하지만 불편하다, 인프라 부족이 초래하는 아쉬운 한국 관광이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지만 팬들이 컨텐츠에 의지해 성지순례를 찾고 있지만 한국의 관광 인프라는 이번에도 파도를 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체험 설계나 안내, 체류형 관광 등의 수용 태세나 대규모 공연장 등의 인프라가 완전 부족하다는 것, 또 실망스러운 관광이 될 것이라고 붐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K-팝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한국 제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결국은 K 컨텐츠구나라는 거침없는 기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악곡 제작에는 테디가 관련되어 있지만 미국인 프로듀서도 동시에 크레딧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곡도 공동 작가가 있기도 합니다. 워낙 애니를 비웃던 K-팝 팬들이 보면 설마 K-팝 애니가 메가 히트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덧붙여서 사자보이스는 모 그룹의 다른 그룹의 인기 멤버를 넣어 비인기 멤버를 줄인 것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 흥미롭다. 다음 주에는 탑10 관련 곡이 4곡 들어옵니다. 뭐랄까 한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전파시키고 있구나 하는 인상.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건도 그래. 정확히 한국발 만화지만 제작은 일본의 A1 픽처스다.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 일본산 애니메이션이라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 그런데도 해외에서는 일정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제작사가 K-팝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확실히 곡은 K-팝으로 한국인도 많이 종사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소재가 K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제작은 미국이다. 쇼군이 히트했을 때 제작은 미국이 제작했기 때문에 일본 작품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그 이유로 말하면 이 K-팝은 K-팝이라는 K 콘텐츠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닐까. 세계적 지적재산권 50위권의 한국 콘텐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현실이구나. 도대체 매년 쏟아지는 한류 열풍은 어느 세계선의 이야기일까. K-팝 자체가 J-팝의 모방이잖아요. 그 J-팝이라는 표현을 시작한 것도 도쿄의 라디오 방송국. K-팝 엔터테인먼트의 내용은 자니즈, 게다가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3D는 픽사일까요? 한류 드라마의 근원은 한국이 국책으로 일본 업계에 대량으로 유학생을 보낸 데서 탄생했다. 원래 그런 구도니까 딱히 달라진 게 없어. 주제가 될 정도로 K-팝이 문화와 장르로 스며든 느낌. 뭔가에서 K-팝 데모넌테스의 한국 음식 등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 기사의 이미지 속 음식을 보면 맛있을 것 같지 않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닌자 거북이는 일본의 문화인가 같은 질문이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노죠.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물론 일본의 필마크스나 영화닷컴 등 정상적인 영화평가 사이트의 댓글은 또 정상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본 야후 기사 속 댓글은 혐한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부정적인 가짜 뉴스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36년 일제강점기로 한때는 무력으로 침탈했던 대한민국이 전후 60년 동안 발전해서 1인당 GDP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고 문화까지 거의 지배를 당하다 못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며 그 현실 부정을 가짜 뉴스로 덮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이 한한령을 해도 한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